아마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27살의 저는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출장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조금 늦은 시간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하기가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지만 일단 집에 가야 했어요. 부모님이 늦는 한이 있어도 외박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두셨거든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뻗어있는 고속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어서 집에 도착해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죠. 절반도 채 못 가 날이 많이 어두워지더군요. 이상하리만큼 안개도 짙었습니다. 안개등에 상행등까지 켰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5분쯤 더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순간 잠시 정신줄을 놓은 것 마냥 어질한 게 고속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은 제 손을 축축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 뒤로부터 약 30분간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가까운 졸음쉼터에 들리기로 했어요. 운이 좋았죠. 정말. 전방 500m에 졸음쉼터가 있다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졸음쉼터를 향하는 내내 부모님께 무엇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하지만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앞에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휑한 졸음쉼터에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인기척도 없고 제 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괜히 오싹한 생각이 들어 우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앞뒤 사정이 어떻게 되었건 혼을 내실 분이었지만 당시 저는 누구든지 좋으니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와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핸드폰 스피커가 조용하더군요. 신호가 좀 늦게 가는가 보다 하고 잠시 기다렸지만 20여 초가 지날 때까지 전화를 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통화를 종료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호는 가지 않았지요.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완벽하게 어두워진 하늘, 짙게 낀 안개, 불빛 하나 없는 쉼터, 구름에 가려진 달빛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차 윤곽. 정말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쩐지 무섭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해서 저는 다시 차에 탑승했습니다. 시트에 앉자마자 저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누웠어요. 눕는 순간 트렁크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무서운 마음에 차 문을 잠그고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로만 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잘못 들었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곳에 혼자라는 사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해서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입니다. 이번엔 신호가 가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빨리 받길 빌며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생각해보니 눈물도 조금 흘린 것 같네요. 신호가 가던 중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텅텅텅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정말 오싹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 트렁크를 내려치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눈동자만 움직여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더군요. 아무것도 없다는 안도감과 소리의 근원에 대한 공포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울어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희영이니? 어디쯤 오고 있어? 아, 예,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곧장 오지랑고 왜? 저, 그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이, 그래? 그럼 일단 내리거라. 한번 보자꾸나.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운전석 문고리를 잡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 그래? 그럼 일단 내리거라. 한번 보자꾸나.